안녕하세요, 앤스입니다. 미국 시장이 좋네요. 오랜만에 제가 녹화를 켜고 있고요. 제가 한동안 그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요즘에 데이터를 좀 저장하고 있는 중에 있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를 토대로 다시 데이터 매매를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조금 첫 시장은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기록해 놓은 결과에 비해서 좋지 않은데 얘는 아니고요. 얘도 그 결과에 해당 그 데이터에 있는 대로 매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생각해 놓은 그 포인트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매수를 해봤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역시 아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결과값도 좋더라 이런 생각이 자주 좀 들고 있는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ELW 같은 경우는 연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시장이 되게 재밌는 시장이 되었고 이거는 뭐 회복이 안 될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여기 금액이 이제 적어졌는데 이 금액이라도 이제 살려보려고 저는 선택을 했고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어쨌든 금액이 다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좋고 있는데요. 네.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도 좋을지 안 좋을지 일단 봐야 되는데 차트 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차트 상에서 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차트 모양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선 제가 이제 여기 표시해 놨는데 이 자주색 선이 꺾여서 내려오는 시기까지 한번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여기 저점이 이제 64만4천원인데 64만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은 돼요. 여기가 무조건 바닥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64만4천원 그러니까 64만 4천원이니까 64만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또 저 3일선을 되돌리는지 모양을 꼭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내려갈 거예요. 50만원대까지 무조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놓쳤던 거는 제가 좀 된 영상인데요.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드릴 때 주성 엔지니어링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금 날짜가 이때 보면은 11월 7일이에요. 근데 이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주 반도체였어요. 이때 저 종목이 이제 강하게 올라갈 때 11월 달에 여기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는 놈이 더 잘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서고 나서 눌리는 모양이 나오면 좋겠다고 봤는데 눌리지 않고 계속 갔고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눌리는 거는 이때 나왔어요. 이때 3일선이 아니라 11선을 이제 지지하면서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3일선을 한번 깨고 그쵸? 깨고 올라서고 나서 올라서는데 이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달려가는데 이런 날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다시 양봉이 나오는 이 저점 있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굉장히 강하게 또 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암시하니까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Y바이오 로직스 쪽을 추매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요. 제가 옆에 설정해 놓은 미래세 증권 창으로 저는 매수를 할 겁니다. 사실 어제 매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매수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못했고 대신에 오늘 해놓겠습니다. 네, 시작이 됐고요.
제가 매수 설정을 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좀 내려오기를 이제 일단 보고 있어요. 저는 15,400원에 매수를 걸어 놨는데 시가가 15,450원이었고요. 네, 체결이 됐죠. 네, 체결이 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더 추가를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오늘 LS 쪽이 어제 굉장히 핫했던 게 LS 머티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머티리얼즈 이쪽이 LS 머티리얼즈 이쪽이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LS 전선 아시아도 눌렸던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쉽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반등은 한번 나오긴 했네요. 저는 그러면 그 반등하는 위치에다가 27,000원보다 25,000원 이 자리인데요. 25,000원에다가 일단 매도를 걸어 놓고 안되면 손절해야죠. 그죠? 이 종목을 샀어야 됐는데 잠시만요. 사겠습니다. 주문 가능한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네. 863 시가에도 샀어야 됐는데 못 샀네요. 내려오면 더 사겠습니다. 이준석과 관련된 거는 처음 등장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준석 쪽으로 제가 아침에 이제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 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발언이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루틴이 조금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 좀 부족했어요. 아침에 뉴스봇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 잠을 너무 많이 잤습니다. 그렇게 됐고, 자, 와이더 플래닛이 오늘도 점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제 많이 꺾여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부대장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뮤직 스튜디오인데 뮤직 스튜디오가 오늘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증백 종목이 되어 있죠. 증백 종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미래에셋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미래에셋은 신용매매도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매매 녹화 창으로 띄워놓고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요. 지금 매매가 단순히 뭐 엄청 급한 건 아니니까 창을 한번 옮길게요. 이렇게 누르면 창이 이제 바뀔 거예요. 자, 바뀌는 동안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전반적으로 테마의 큰 흐름은 완전히 한동훈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종목도 내려왔다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도 하락을 이제 하는 구간 중에 있다가 3일선 그러니까 11선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렸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야 이제 3일선을 맞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지킨다면은 2차 상승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샀다고 얘기를 했고, 그죠? 저는 사실 배터리 아저씨와 같은 매매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 거니까 이렇게 미리 여기서 산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저는 사실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오히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결국엔 차트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000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은 미수가 풀렸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 아니죠. 11월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 신규주 쪽으로 한동안 테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미수 매매가 되는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큰 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계속 여기서 돈을 매매하기도 편하고요, 거래하기도 편합니다. 이때 30분 봉에서 6천억이 거래가 됐는데요, 하루에 6천억이 거래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미수 거래가 됐을 때는 뭐 쉬울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 종목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실제적인 현실이고요. 키움증권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미래세 쪽으로도 계속 옮겨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다 그 이유 때문이고요. 오늘 대상홀딩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여기까지 이제 저반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 이 모습이 어제 저의 그런 실수와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이 매도짜리거든요. 어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매도짜리인데 제가 대신 사봤어요. 더 위까지 갈 줄 알고. 근데 이제 매도를 했어야 됐고요. 오늘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방금 전에 거래되는 거 금액 보셨나요? 와, 장난 아니네요. 지금 1초인데 여기서 170억이 들어왔고 판 게 190억이에요. 이게 공매도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공매도로 매도를 상한가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나요? 잔량이 많이 쌓이면? 가능하겠죠? 그죠? 결국엔 윗가격에다가 보통 바로 밑에 매도 호가에다가 매도를 할 수가 없는데 상한가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인 것 같고요. 네, LS전자는 상한가를 찍으면서 상승을 하니까,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찍으면서 이제 상승을 하니까 같이 상승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제 제가 종목을 정리하는 중에 일부 종목은 좀 빠뜨렸던 것 같은데, 태성이라는 종목도 제 관심 종목에서 빠뜨렸던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자, LS 전선 아시아는 한 번 더 튕겨가지고 더 위까지 갈 것 같은데, 네. 209까지 일단 튕겨서 갔습니다. 하나 팁이 있는데요. 당일날에 아침 일찍 이렇게 상승하거나 10시쯤이나 오전 때 이제 상승했을 때 확률이, 그러니까는 실패와 확률이 좀 낮은 쪽, 실패와 확률이 좀 낮은 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의 피보나치를 그어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날 예를 들게요. 이날 그어가지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382 지점이 있거든요. 382랑 그 다음에 236 지점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지점을 매수한 다음에 기다리게 되면 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홀딩스도 반등을 하고 있고 대상홀딩스가 반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는 결국엔 이렇게 한동훈 쪽으로 가다가 식료품 쪽으로 이제 부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 자체는 일단 터질 만큼 어느 정도 터진 시기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이 지점을 일단 건드리긴 했어요. 128 정도까지 건드렸다는 것은 우선 당연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건드림은 맞고요. 아침에 일찍 하나 둘 셋 849, 그러니까 10시 반 이때 여기를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에 대상홀딩스 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번째 자리를 건드렸는데 어제 반등은 한번 나왔었고 오늘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봤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글쎄요, 대상홀딩스 우 같은 경우는 여기 11선이 보이는데 11선을 맞고 내려오는 음봉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면 한동훈 때문에 올라왔는데 한동훈이 등장하는 시기가 이제 1월 4일인가 제가 따로 적지 않아 가지고 헷갈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공직을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표를 내고 나와야 되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1월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시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이제 불꽃이 나올 시기. 그러면 눌려 있다가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제부터 이제 반도체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워트도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 저점을 지켜주고 있고, 3일선을 넘어선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지켜주는 이거 두 개의 양봉 자리, 여기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워트도 인기가 있죠. 반도체 쪽이고 끼가 있는 종목이어서 충분히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Y바이오로직스가 추매가 됐어요. 볼까요? 네, 이 자리를 추매를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우선 매매 방법을 이제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Y바이오로직스 이제 여기 추매가 더 돼 있죠. 자, 600만원을 이제 추매를 했고,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키움증권에 매수한 금액 자체가 800만원대이기 때문에 800만원대죠. 800만원대고 7%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자리인데, 올라오면은 저는 어디서 매도를 할 거냐면요, 우선 아래를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일단 17470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되고, 오늘 상승을 하겠죠. 일단 상승을 할 거고, 여기 165 자리에 오게 되면 절반을 던져야 됩니다. 제 작전이에요. 제 작전이고요. 여기에 절반을 던지고, 그 다음에 여기 위까지 올라왔을 때 173에다가 절반을 다시 던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투리로 174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기까지 진짜 가나?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그런 모습이 저의 예상되는 그림입니다. 대성홀딩스가 조금 더 강한데요. 대성홀딩스는 미래에셋에서는 어떻게 매매가 됐는지 보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은 불가하지만, 신용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려서 안 보일 텐데, 신용은 불가능하지만 미수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미수도 되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 팔고 나오기가 쉽겠죠. 네, 그리고 LIG 넥스원은 제가 어제 매수를 했었거든요. LIG 넥스원도 지금 단기과열이라는 표시가 뜨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네요.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을 보게 되면, 자, LIG 넥스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금 상한가 잔량이 아까 전에 있었던 잔량보다 좀 줄었죠. 680만 주가 되어 있는데 줄었습니다. 거래가 조금 전에 된 걸로 보이네요. 여기 4억 정도 됐고, 나머지 금액이 되면서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풀리는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즈윅 스튜디오가 여기에서 사실은 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 계속 상승하는 게 맞는데 대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더 갈 줄 알았는데 더 가지를 못하네요.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저는 일단 그래도 안전하게 매도를 일단 걸어 놓고, 일단 여기는 매도를 해 놓고요. 나머지 금액으로만 여기 서버 자동으로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있거든요. 위즈윅 125주였는데 남은 주수가 64주니까 64로 정정해서 이거를 취소하고, 여기를 64주가 남았으니까 64주로 수정을 하고 정정을 하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보시면 양쪽으로 걸어놨어요. 손실은 이제 4,130원이 되게 되면 손실하게 되어 있고, 이익실은 4,790원이 되게 되면 이익실현을 하도록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짜 키움증권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다른 거 제가 써보니까 느끼는 건데, 키움증권이 정말 편한데, 키움증권이 지금 미수 매매가 안 돼요. 지금 참 영풍 제지 때문에 그죠? 너무 아쉽습니다. 신라젠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우선 한번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고, 근데 강하게 들어 올린 흔적이 없죠. 네, 여기서 강하게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21선, 여기에 3일선을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 저 3일선을 지켜주는 게 먼저고, 강하게 그 거래 대금이 이제 들어왔을 때, 사실 양봉에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양봉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 기다려줘야 된다. 들어올렸고, 이틀을 눌릴 때, 이 3일선을 지켜주는 그런 양봉이 존재한다면, 신라젠은 여기에 전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를 한번 들어올렸고 눌렸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라젠이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상홀딩스가 강하게 올라가네요. 네,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결국엔 여기 있는 터치하는 자리가 이제 15,400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게 트릭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눌릴 수도 있다. 근데 주식이 참 재밌는 게요, 여기서 눌릴 것 같죠? 근데 눌리는 거 척 하다가 또 다시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대상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잘 났으면 좋겠고요. 과열된 상태에서 밑으로 꺾어서 내렸으면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해봤을 수 있겠지만, 밑으로 꺾지 않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넥스트하이가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추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861까지 왔네요. 저는 860에다가 걸어놨는데 861까지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넥스타이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오면은 사보는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30분 안에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18분인데 9시 반 전까지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대상홀딩스는 강하게 올라가서 이 자리를 건드려 주네요. 그죠? 내려오는 것처럼 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대상홀딩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붙을 거라서요. 저 자리는 여기 있는 이 자리는 제가 매매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제가 매매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딱 한번 고민은 해봤을 수 있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위치보다는 저는 한번 이 자리 12,700원 밑으로 한번 더 꺾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놓은 제 전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YY로직스가 일단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회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YY로직스를 여기에서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사겠습니다. 210만원 정도 더 샀고요. 그럼 이제 1대1 비율이 됐죠. 1대1 비율이 됐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제 데이터를 믿고 가야죠. 제 데이터를 믿고 매매를 해야 된다. 자, 태성 같은 경우는 오늘 신용이 매매가 되네요. 그러면 KNS라든지 다른 종목을 던져서라도 저기에서 매매를 해보든지 해야겠네요. 넥스원은 가다가 말고 있고요. 오늘도 거래대금이 터지게 되면 과열 상태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는 넥스원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이 양봉의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분명히 위로 치는 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안 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도 LS 전선 아시아 말고 LS 머티리얼즈 쪽으로 돈이 그냥 다 몰려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하나 마이크론 쪽도 한번 보게 되면 네, 여기보다는 제주 반도체가 한 번 더 오늘도 네, 흔들리는 네, 오늘도 위쪽으로 8%까지 올랐다가 네, 온디바이스 쪽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요. 경고가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일단 이것이 강했구나, 강한 모습 여기였고 반도체 쪽에서 대장을 찾고 싶었는데 여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상홀딩스는 이 녹색 선을 한 번쯤 넘고 싶은 것 같아요.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깔끔하게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음봉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90억이 한번 나왔으니까 90억에 준하는 한번 그 금액이 나오면서 터지는 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호기심이 생겨요. 뭐냐면 내가 생각한 뷰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주씩 한번 사보게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뷰는 16,000원 넘어가면서 한번 거래대금이 빵 터지는 그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 주를 한번 걸어 놓겠고요. 거래대금이 약 90억이나 아니면 한 100억에 가까운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한번 솟구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온 자리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위쪽에 거래 매물 매물이 이제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불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런 게 이제 재미죠. 저한테는 재미예요. 그냥 가만히 혼자 있는 것보다, 가만히 올라가는 걸 구경하는 것보다 이런 게 재미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한 번쯤 매수를 해보는 거고요. 860까지 갔었고 여기 위쪽까지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칠 때 갑자기 팍 칠 거거든요. 치면은요. 음봉이 나오는 타이밍이어서 일단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주는 힘이 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중요한 또 자리가 되긴 하겠네요. 280선. 뷰가 맞는지 틀린지는 한번 봐야겠죠. 음, 1호 2까지도 쓸려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음봉이 나왔었으니까 이제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죠. 1분봉 상으로. 거래대금이 여기 이제 7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좀 아쉽네요. 거래대금이 한번 빵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다른 것들도 한번 봐볼까요? 많이 거래대금이 나오면 이제 100억이 넘는 타이밍이 한 번쯤 나오거든요. 무조건 140억 이렇게 나오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0억이 아직 안 나왔어요. 160을 넘어서는 순간 거래대금이 이제 많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이제 걸려있죠. 이렇게 3만 주, 뭐 15,000, 주 걸려있으니까, 이 돈이면 이제 16,000원에 3만 주면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한번 터지면서 여기서 거래대금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한 번쯤 올 수 있겠죠. 대상홀딩스 우가 원래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대상홀딩스만 이제 올라가고, 대상홀딩스 우는 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16,000주에서 거래대금이, 네, 그러면 거래대금이 이제 많이 터지겠죠. 여기서 지금은 이제 59억 정도가 되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VI가 있으니까, VI까지 2차 VI까지 가면 전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겠네요. 네, 거래대금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3분봉으로 더 채워야 되는데 또 안 차나요? 10초 남았는데요. 이미 이 자리 근처에서 90억이 터졌고, 그 다음에 네, 80억이 다시 한 번 더 터졌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140억 정도가 다시 한 번 더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매물대가 점점 약해지죠. 점점 약해지면 위로 치는 게 점점 더 쉬워질 거고요. 대상홀딩스 우가 그러면 이걸 틈타서 또 충분히 흔들릴 수는 있는데, 오늘 대장은 대상홀딩스 우가 아니라 대상홀딩스이니까, 사실 대상홀딩스 우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건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거죠. 대상홀딩스가 원래 대장급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솟구치는 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솟구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이등주를 매매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건데, 대상홀딩스가 이제 정말 더 강할 수가 있는데, 대상홀딩스가 VI를 보려고 가려고 진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100억 넘게 터지는 때가 올 텐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번 매수를 해봤던 거고요. 한 번쯤, 네, 이거는 자동 감시 주문 재창이고요. 문제 넥스트 하이는 이제 가다가 멈췄고, 네, VI 대상홀딩스가 VI를 이제 보려면 이제 VI 지금 잠깐 봤죠? 대상홀딩스는 VI 들어갔고요. 와이바로직스는 밑으로 더 꺾였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대상홀딩스가 일단 쭉 들어 올려졌습니다. 쭉 들어 올렸고,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 우도 네, 한 번쯤은 위로 더 칠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대상홀딩스가 지금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VI 들어갈 때까지는 꺾이지 않다가 VI 들어가는 거 그 근처까지 갔을 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렇게 되면 대상홀딩스 네, 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던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던진다, 그러니까 꺾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일단 봐야겠죠. 네, 이제 30분이 다 됐고요. 넥스트하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네, 상승할 수 있다. 대신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나도 손절하겠다. 설정을 다시 걸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절 걸고요. 이러면 저는 오늘 매매는 다
끝이 납니다. 852니까 84 849에 오게 되면 손절하도록 저는 848이요. 848에 오면은 손절하도록 일단 설정을 해놓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다 빠지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네. Y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반등을 하는지 데이터가 맞는지 저는 일단 테스트하는 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매해야 될 거는 추매했었고 하니까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CCS 종목이 어제 좀 아쉽게 매매가 됐었는데 오늘 많이 하락을 하다가 일단 멈춘 상태가 되었네요. CCS는 종목이 참 끼가 많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충분히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오늘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라인을 건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라인을 오늘 10시 반까지 이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Y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일단 매수할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피델리스라는 종목도 내려올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요.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태성은 일단 이 봉이 좋은 봉이네요. 자, 1봉으로 봤을 때는 과열된 위치가 되어 있고, 네, 4%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이 마지막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4170이니까. 4170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10만원 정도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4240 그리고 4170이 마지막 자리니까 4170 이 자리에다가 네, 증거금이 부족하네요. 210만원이 증거금이 부족해요. 어쩔 수 없네요. 4170 태성이 신용미 매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하는 게 좀 더 편해 가지고요. 4170 4170이니까 4130까지 4170 50 네, 50까지 오게 되면 저는 매도하도록 설정을 해 놓겠고요. 올라가게 되면 4800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를 버튼을 누른 겁니다. 4800까지 안 갈 수도 있죠. 자리가 그냥 좋아서 일단 매수를 해본 거고,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선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서 제가 돈을 끌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네, 제가 태성을 이제 미래에셋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서요. 근데 태성이 왜 올라가려고 그러죠? 저는 안 샀는데. 가면 안 돼요. 여기가 이미 4%인데 이거 가버리고 있네요 자꾸. 네, 자꾸 가서 샀습니다 그냥. 더 내려오면은 추매를 일단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4170을 지켜줘야 되니까 4170에다가 4170, 4175, 4180, 4180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기어코 샀더니 떨어지네요. 네, 여기다가 놓으면은 네, 여기 매입 금액이 있죠. 내려오게 되면 일단 추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매는 일단 걸어 놓고요.
연풍재지는 결국엔 떨어지고 있고,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한번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지 않네요. 위더스 제약도 저거를 추매를 한번 해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람이 아예 안 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위더스 제약이 제가 보고 있는 타이밍을 일단 밑으로 꽤 많이 빠지니까, 네, 26% 정도까지 일단 빠졌습니다. 메가 ECS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메가 ECS도 타이밍상으로는 한번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왔는데요. 네, 타이밍이 왔네요. 하지만 종목의 수가 많아지는 거를 또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Y바이오로직스 쪽이 일단 반등이 오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Y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위즈윅 스튜디오가 하락을 하는데, 네, 와이더 플래닛은 일단 가만히 있고 위즈윅 스튜디오만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이 2등주 그리고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4130 건드리게 되면 나머지 금액 뭐 매도 되도록 설정해 놨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할 일을 해야죠. 태성, 우선 태성 쪽으로는 이제 서버 주문을 이렇게 해야죠. 여기를 가서, 네, 아이고, 네, 여기 가서, 자꾸 이렇게 되네요. 네, 여기는 내려놓고요. 태성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금액을 건드리게 되면 매도가 되도록 일단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주문 단가는 저는 현재가로 보통 하고요.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손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4170이었으니까 제가 기준을 잡는 금액은 4150이고요. 이익 실현은 4,800원까지 갔을 때는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사실 이제 직장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설정을 하기가 어렵죠. 저는 이제 오전에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거고요. 대상홀딩스도 밑으로 꺾였습니다. VI까지 한번 보더니 밑으로 한번 꺾였고요. 근데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바로 죽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를 실망시키는 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상황을 볼게요. 이렇게까지 밑에까지 내렸다는 건 그냥 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 네,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까지가 일단 목표이고 잘 버티는 거가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강한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으로 당연히 돈을 옮겨야 되고요. 왜냐면 그 종목으로 옮기지 않고 Y바이오로직스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기다린다는 거는 그 수익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수익이 나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한 번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Y바이오로직스를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165가 왔을 때 Y바이오로직스 이쪽을 먼저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래셋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저 윗가격인 더 윗가격 167까지 갔을 때 매도하도록 설정을 해도 가능하죠. 충분히 이제 둘 다 이제 비중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만 설정하면 됩니다.
매도를 하는 거는 제가 주문 단가는 현재가로 두고, 네, 주문 단가는 현재가로 두고요. 이익 실현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자리, 이 자리가 이제 167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167까지 오게 되면 네, 절반을 매도하도록 설정을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여기가 신용이고 일반, 네, 이익 실현, (167이네요) 167까지 갔을 때 우선 절반은 던져야 된다. 여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미래에셋은 이게 주식 수를 퍼센트로 하고 싶은데 퍼센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또 이거를 퍼센트로 하게 되면 나머지가 문제가 있고요. 조금 전에 뾰롱 소리 난 거는 네, 위지윅 스튜디오가 빠져가지고 소리가 난 겁니다. 네, 걸어놨습니다. 와이바로직스. 네, 가능한 주식 수의 50%. 그리고 미래에셋은 이렇게 50%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건 또 안 돼요. 매도 가능 수량으로 이제 매매하는 거는 또 안 되더라고요. 참 불편해요. 그래서 271로 그냥 바꿔놓는 게 낫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273이겠네요. 절반이면. 통장은. 또 이건 바로 안 바꿔지고요. 참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아, 정말. 273을 먼저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7, 제가 가지고 있는 게 547이니까 274겠죠? 274만 더 윗가격이 가능한데 그거는 174, 17410이 오게 되면 저는 매도하도록 설정을, 신규 저장이죠? 이렇게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이러면 미래에셋도 끝이 났습니다. 제 확률 데이터를 믿고 일단 가야죠. 그동안 공부해 놓은 게 그건데 해야겠죠. 네, 피델릭스도 강하네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강하긴 합니다. 확실히. LS 머티리얼은 오늘 상한가를 한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LS 전선아시아는 밑으로 허락을 하고 있지만 또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찍게 되면 또 한번 솟구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태성은 밑으로 좀 꺾였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저는 일단 그런 마인드입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손해가 좀 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네, 윗가격에 아까 샀잖아요. 근데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적게 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가격을 보고 있는 거고요. 영풍재지가 좀 아쉬운데, 영풍재지가 진짜로 한 번은 저는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들어 올리지를 않네요. 아쉽습니다. 증거금도 잡혀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상한가에다가 일단 걸어놔요. 매번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그냥 나중에 한번 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 이상 올라오는 때가 분명히 오겠지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선 다른 종목이 어쨌든 상승을 해서 뭐 LIG 넥스원이든 아니면 Y바이오로직스든 어쨌든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을 그냥 정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영풍재지도 그냥 정리해 버릴까 해요. 어차피 안 가면은 저 돈이 묶여 있는 건데 저 돈을 그냥 다른 데다가 저는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것 자체가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내 돈을 지금 저 종목에 들여서 수익을 내겠다는 건데 그 돈을 딴 데에 들었을 때 수익이 더 잘 날 확률이 높다면 그쪽으로 가서 기다리는 게 맞겠죠. KNS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일단 매수한 게 좀 밑으로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아침 일찍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8만원 밑에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또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생각하는 뷰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와이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제가 매매를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와이 바이오로직스에서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와이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하는 상한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상한가가 한번 등장했었기 때문에 양봉을 되돌리는 타이밍이 한번 무조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매매를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게요, 미국 나스닥은 올랐는데 오늘 현재 우리나라 주식은 밑으로 하방을 잡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도 재밌어요. 보면은 더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그죠? 우리가 내려가고 커플링이 됐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고, 돈이 많은 메이저 세력들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진짜 시장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느낌을 저도 항상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받아들여야죠. 우선 날씨를 보고 날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하고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니까요.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단 매매하고 저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매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에코프로는 제가 생각한 저점을 일단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3일선을 통과했고 하루 이틀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 올려야만 이 이평선이 완벽하게 정배열로 돌아갈 텐데, 정배열로 돌아가는 시기에 밑으로 내려버린다는 건 정배열을 안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 저점이 지켜져야만, 그죠? 가격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저점이 지켜져야만 3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쌍바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내려갑니다. 진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펜을 안 쓰고 있었는데 펜을 잠깐 한번 쓰자면, 잠시만요. 네, 여기다가 해놓고, 네, 여기다가 해놓고 펜을 이렇게 표시를 잠깐 하면은요, 펜으로 그렸을 때가 더 잘 보일 것 같으니까요. 이제 잠깐 이제 멈춰 있는 상태가 됐는데, 자, 펜이 네 찍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노란색 선 있죠, 그죠? 이제 이 노란색을 제가 표현하자면 어쨌든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네, 노란색 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지금 형태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반영이 됐거든요. 하루 이틀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꺾이진 않고 이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대신에 자, 여기에서 이 봉들이 빠르게 여기 위로 올라오지 않게 되면 이 이평선들이 결국엔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옮겼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꽤 빠르게 안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자체를 여기서 이 가격을 지켜줘야만 이평선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평선도 이쪽을 더 깨고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역배열 상태가 정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엔 유도가 된 거예요. 유도된 상황.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그림을 보고 매수를, 일단 개미들 있죠? 개미들이 매수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이것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결국엔 이런 거였던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자리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앞전에 이미 3일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3일선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한번 더 쳤죠. 그랬는데 아침에 일찍 빼고 그 다음에 쓱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3일선의 각도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틀어진다고요. 그래서 틀어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틀어놨으면 정말로 갈 거였다. 그러면 여기서 깨지 않고 진짜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런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말고 아까 전에 제가 제주 반도체가 강한 것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주 반도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보시면은 3일선을 일단 깼죠. 깨고 나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여기서 한번 툭 쳐요. 밑으로 축 치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들어 올리는데, 이 가격을 이렇게 이틀 정도 유지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려오던 각을 이제 완만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일선을 이제 밟고 일어나는 게 되죠. 여기서 이미 일어났다가 깼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려요. 그러면 여기 다음의 모양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확실히 여기서 들어 올렸잖아요. 이제 내리고 나서 들어 올려요. 그리고 나면 여기가 47, 저점이 4745고 여기가 4740이죠. 자, 살짝 확대를 하겠습니다. 약간 세밀하게 진짜 접근한다면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봉의 모습을 봤을 때 한번 들어 올리죠. 음봉 2번 있었고 양봉이 나왔잖아요. 거래대금도 나왔고요. 근데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왔고, 여기에 이 두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이 두 번째 양봉이 저점을 지키잖아요. 제가 지킨다고 하는 거는 이 정도, 뭐 한번 깨고 한 호가 정도 깼다,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깨지 않게 되면, 여기를 깨지 않게 되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된다. 왜냐면 정배열 상태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쭉 이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는데 한 번 깼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바로 들어 올려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돈이 들어옵니다. 진짜 돈이 들어왔고 400억이 넘는 돈이 한 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3일선을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는 날이 오는데, 무너뜨렸죠. 한 번은 무너뜨리고 두 번은 무너뜨리고.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각도를 보게 되면 우선 여기서 한번 무너뜨렸기 때문에 3일선이 여기 영향을 받아서 여기가 당겨져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영향을 받아서 내려오는 날이 있겠죠. 내려오는 날이 있는데 그날 모습을 보게 되면 하루, 이틀, 이날부터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놀았다면, 주가가 여기 부근에서 만약에 놀았다면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안 놀고 여기 3일선 위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평단가보다 위에서 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다시 들어올리는 효과가 나오는데, 그날 아침부터 돈이 들어와서, 그죠? 그날 아침부터 돈이 들어와서 이 자리를 지켜버리잖아요. 특히나 여기 있는 이 봉, 두 번째 양봉 나오는 이 봉의 저점을 지켜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그죠? 이미 앞에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눌려요. 그러면 눌리다가 보통 이렇게 눌려야 된단 말이죠. 눌려야 되는데 이거를 안 눌리는 애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특히 돈을 들이면서 여기서 등장을 했으니까, 돈을 왜 들였을까요? 그죠? 돈을 왜 들여요? 돈을 벌려고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강한 그 금액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게 차트의 흐름이어가지고, 이게 아쉽더라고요. 제주 반도체 워낙 끼도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놓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태성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또 안 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 가면 가는 거죠. 가면 매매가 돼서 이제 뾰롱 하고 소리가 날 거니까 일단 그거는 지켜보겠고, 다른 종목들 중에 뭐 와이바로직스가 일단 저는 올라와야 뭐 다른 종목을 매매를 더 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겠고, 저는 요즘에 하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데이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만들기 시작을 했고,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 이 데이터를 버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겠고요. 매매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좋은 결과이든 안 좋은 결과이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상한가 위주로 매매를 할 거고요. 상한가 종목들을 매매를 했을 때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고, 와이바로로직스가 만약에 오늘 상승을 해서 매도가 된다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KNS 쪽으로 한번
매매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지금 10시 반 되기 전에 한번 여기를 터치를 했죠. 그래서 터치한 것에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우선 터치를 해서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Y바이오로직스 때문에 매수는 못하는 거고, 여기서 매수를 못하고 오늘 결과값으로 만약에 83,300원 이하로 결과값이 끝나면 일단 저는 관심 종목으로 놓고서 지켜보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가 매도가 되면 당연히 이제 KNS 쪽으로 추매를 할 예정이고, 추매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할 거고요.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저점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저점이 내려올 때까지 지켜보겠고, 만약에 저기를 건드리게 되면, 저점을 깨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냐면, 여기 넥스트아이가 806원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겠지만, 미리 SS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넥스트아이가 미리 SS에서는 네, 똑같이 신용이 불가능하고 미소도 되지 않네요. 그러면 굳이 매수를 엄청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래 에셋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아서, 우선은 Y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돈이 몰려 있으니 저기에만 집중을 하고, 넥스트아이는 저는 잠시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넥스트아이는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할게요. 네, 나눠서 매수하는 걸로 할게요. 미래에셋에다가 걸어둘 수가 있으니까 미래에셋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06원, 네, 806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 가는 금액도 한번 봐야 되고요. 지금 한번 보려고요. 왜냐면 증100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할 이유가 없고,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도 아니라서 엄청나게 무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버 자동 매매로 한번 테스트 해야겠네요. 신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자리를 깨게 되면 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는 금액을 계산하는 게, 저는 이제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돈을요. 806원에 매매를 하는 거고, 이하 조건에는 810원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매수할 자리는 771원, 771원보다는 그래도 771원, 2100만원이 아닌데, 네.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에는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네, 771원이니까 772원 정도, 이 774원에 오게 되면 저는 추매를 또 하도록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에코프로머티랑 아시아나 IDT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진짜 이거는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슈는 가지고 있었고 끼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내려오는 모양새가 있네요. 네, 끼도 있고요. 초반에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터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많이 하락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건 아니어서,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 17200까지 내려와서 이 밑에서 놀고 있는 날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메가 LCS 같은 경우에도 대장이었고, 날이 좀 따뜻했다가 지금 추워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넥스아이가 지금 좀 전에 매도 체결이 됐죠. 네, 손절이 나간 겁니다.
이준석 쪽이었는데 신당 창당이 안 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오늘 상한가를 또 들어가 버렸네요. 그러면 LS 전선이 한 번 더 살짝 움직일 거고요. LS 전선이 오늘 안 움직인다면 이미 많이 썼으니까 네트워크스라든지 아니면 LS 글쎄요, LS 쪽에 LS 네트워크스 쪽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LS도 움직이지 않고 우선 LS 머티리얼즈만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여기에서 네 500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순간적으로 거래된 거 초당 1초에 거래된 거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170억 여기서는 네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140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0억을 샀네요. 200억을 산 게 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30억인데 지금 잔량이 약 200만 주 그러니까 600억이 여기 쌓여 있네요. 당분간 이 종목이 가장 핫할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하락을 한 종목이 제가 이제 손절이 나간 종목이 있죠. 일단 넥스타이가 손절이 됐는데 네, 더 밑에까지 일단 꺾었고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렇게 꺾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양봉이 있을 건데요. 그 양봉이 두 번째 저점이 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양봉이 안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양봉이 만약에 나와서 상승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이후에 지금 여기는 음봉 나왔다가 또 양봉 나와서 이 이후에 상승을 하더라도 그거는 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셀은 여기서 일단 양봉이 여기 중요한 양봉이 하나 나왔네요. 중요한 양봉이 한번 나왔고 이미 들어올린 상태에 그리고 여기는 7%짜리 양봉. 그러면 7%짜리 양봉을 여기서 글쎄요, 저는 매수를 안 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3일선을 건드리고 그리고 이제 투상이 나왔었고 거래대금이 많지 않아서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많이 나와봐야 여기 80억인데 80억짜리 매매를 하느니 저는 LS 머티리얼즈 5천억 그리고 뭐 두 번째 봉까지 해서 6천억이 나오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베셀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안 하는 쪽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네, 넥스트 아이는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나오고 한다면 한 번 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웬만해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습 삼아서 한번 접근은 해보겠는데요. 네,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고요. 태성이 다행히 일단 땡겨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태성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쏠려 있는 게 있어요. 거래대금이 많은 거를 한번 봐볼까요? 오늘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공모가가 37,500원 공모가는 37,500원이고요 37,500원 37,500원짜리가 지금 69,000원까지 갔으니까 볼까요? 30분봉으로 계속 올랐네요. 여기가 네 번째 봉으로 되고 있고요. 약간 두 배까지는 일단 안 됐어요. 그죠? 37,500원이면 74,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불타볼까요? 여기서는 아마 여기 솟구치는 게 나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74,000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 7만원 넘기고 나서 한번 꺾이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부각이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런 이슈가 지금 불거진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쭉 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250억도 거래가 됐고 아침에 여기서는 700억 1분봉상으로 800억도 거래가 됐었네요. 네, 음봉이 나올 자리였으니까
쭉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저점 대비로 들어올리는 게 이 정도가 돼요. 지금 저점 대비로 들어올리는 게 아까 전에 여기서 들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눌리는 자리가 될 거니까 67,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눌리지 않을까 싶네요. 67,800원 정도. 네, 그러면 68,000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집에 있다 보니까 방송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잠시 줄여놨었고요. 베셀은 베셀 쪽에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결국에는 적은 돈으로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도 강하고요. 네, 음봉이 한번 나왔고 음봉이 나오고 나서 늘렸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테스트 같은 거는 이제 그만하겠고요.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미수가 안 되는 종목들이 또 많아지니까 지금 뭔가가 움직임이 되게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키움증권의 그 영향을 시장이 받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거래대금 많은 종목들을 조금씩 한 번씩 돌려보고 있어요. 이 시간대에는 매번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아 이게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예측하는 그 연습도 한 번씩 이제 해보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스타링크 관련돼서 제가 이 종목들 이거 여기서 이렇게 눌렸을 때 무조건 스타링크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왜냐면 이제 시기 자체가 연말에 스타링크랑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협약 체결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가능하다고 봤는데 여기 앞전에 이제 돈이 들어왔고 이제 눌렸다가 다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현재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일단 3일선으로 올라갔다가 눌렸죠.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올 때 첫 번째 양봉,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봉의 저점을 계속해서 지키게 되면 상승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돈이 들어왔고, 그죠? 돈이 들어왔잖아요. 400이라는 돈이 들어왔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면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뉴스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엔테스라는 종목도 같이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종목이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지만, 들어오는 그 돈의 액수에서 차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먼저 움직였고, KTCS가 여기서 먼저 일단 또 움직였죠. 그리고 위성통신 서비스 등에 있어서 이쪽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시장이 여기서 먼저 움직인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간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돈이 먼저 움직이는 쪽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차트의 모양상을 봤을 때도 전체적인 모양, 엔테스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그리고 KTCS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른데, KTCS 쪽이 훨씬 더 차트 모양상으로는 더 좋은 상태였다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았고요. 그리고 앞전에 여기 이 검은색 선을 건드렸는데, 이 검은색 선을 건드리고 나서 그 다음의 모습이 좀 더 상승하기에 좋은 모습이었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는 중에 있고요. 네, 길게도 보고요. 위메이드 쪽도 충분히 되게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도체 쪽으로 일단 부각이 되고 있고, 반도체 쪽에 돈이 일단 몰리고 있었고요. 반도체 쪽은 사실 경제랑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좀 더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테마성이 부여가 됐고 그래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 종목을 좀 매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영상으로도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대신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태성은 이제 계속 다행히 상승을 일단 하고 있고요. 상가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자면, 여기에서 이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분명히 높죠. 고가가 높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손절을 어떻게 잡았을 때 충분히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도 많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서 무조건 뭐 시가라든지, 그죠? 이 종목이 무조건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확신이 사실은 독이 될 때가 워낙 많아서 정말로 그 시가부터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강한 테마성이 있을 때에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금액을 적게 들여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한번 올라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올라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얘가 올라오면 좋겠네요. 한번 밑으로 더 꺾였고 밑에 있는 가격이 이제 165까지 올라오는 게 현재 그림에서는 그런 모양이네요. VI 가격이 이제 17,000원이죠. 그러면 165까지 올라오게 되면 VI도 충분히 공간이 남아있는 삶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윗가격이 올라오는 게 174이니까 VI 윗가격으로 VI는 이제 10%에 해당하는 거고요. VI 윗가격까지도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오늘 뭐 20% 올라가는 게 173이고요. 기대를 해보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태성 같은 경우는 3분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앞전에 여기 200억이라는 금액이 터지는 때가 있었고 한번 다시 들어 올릴 때 80억이라는 금액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금액 근처에 이제 여기 가격 근처에 왔을 때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터지는 타이밍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LS 머티리얼즈가 일단 시장을 잡고 있는 대장으로 완전히 등극을 했으니까 태성이라는 종목이 그 대장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어쨌든 제주 반도체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제주 반도체가 먼저 부각이 된 상태였다가 태성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성이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쪽으로 대장이 교체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시장을 주름 잡는 종목을 이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이랑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성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신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LS 머티리얼즈는 공모가가 6,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31,200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5배가 된 가격이죠.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예전에 KNS 쪽 말고 다른 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종목이 보이진 않네요. 그런 종목을 생각을 해보면 더 사실은 대장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건 태성이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제가 설정해 놓은 가격대까지 일단 올라오는 것 같긴 하고요. 그죠? 여기가 마지막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 고비죠. 위쪽에 거래대금이 여기 물량 자체가 많이 없는 걸 봐서는 글쎄요, 47,000, 48,000원 더 위까지 올라가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볼게요. 칠 때 한 번에 팍팍 이렇게 치고 있죠.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막 터지지는 않았고 4,800원을 넘어서고 4,900원, 5,000원 이 정도까지 가야 아마 거래대금이 80억, 100억 이렇게 터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800원에 저희가 매도 걸어놨던 거 일단 하나는 매도가 됐고, 네. 따로 걸어놨던 거, 미래에셋에서도 걸어놨던 거, 그것도 이제 좀 전에 매도가 됐습니다. 여기 매도가 됐죠, 그죠?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를 한번 봐야겠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48억, 80억, 100억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터질 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일본 부동상으로 이제 50억 넘게 터지는 타이밍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17분이니까 약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려면. 네, 앞으로 20초 정도 남았고요. 거래대금이 여기서 계속 터지고 있어요. 63억이고요. 앞전에 80억이 터졌던 자리 근처까지 거래가 어느 정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네요. 거래대금이 애매하게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일단 보긴 하는데요. 우선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여기 자리가 매매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매도가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진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요. 이 자리를 넘어서는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는 그런 봉이 한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봉, 1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그 자리가 5천원을 넘어섰을 때, 상한가를 찍었을 때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고가를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또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되면 27%, 28% 이렇게까지 가게 됐을 때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종목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냥 이제 녹화를 이제 마무리하고 갔을 텐데, 일단 종목을 그냥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보는 게 재밌네요. 제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4,900원 자리까지 왔는데도 지금 위쪽에 가격대가 완전히 큰 가격대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저 가격대를 뚫게 되면 더 위로 갑자기 후룩 말아서 올릴 건데, 그게 아까 이제 대성홀딩스 말씀드렸던 거랑 모양이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4,900원을 뚫었는데, 뚫고 나면 여기 5,000원이라는 금액이 볼 텐데, 그러면 거기가 진짜로 굉장히 물량이 많을 수가 있고,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더 가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더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재밌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만주, 2만주씩 이제 쌓여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이제 1억씩 이제 와 있다는 얘기인데, 호가창을 볼 때 이렇게 막 적어도 최소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속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제 위쪽이든 아래쪽에 이렇게 쌓여있는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여기에 호가창에 이렇게 금액을 대놓는 역할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가창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기관들이 있는 건데, 그 기관들은 결국엔 일부 수수료를 받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이제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가 확실히 이제 활발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관들은 사실은 여기다 깔아뒀다가 잠깐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판 거를 다시 사고, 이렇게 사고 파는 거를 계속 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손해가 많이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기관들도 돈이 많으니까 결국엔 너무나도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뭐 방법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편법이 그래도 나름 있겠죠. 매매 방법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고,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그래도 그렇게 많다는 거는 거래가 활성화하게 되게 만들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잖아요. 그러면 의도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저는 그쪽에서 그런 이제 운동장에서 놀고 싶다 이런 거죠. 네, 음봉이 나왔고, 자, 양봉 나오게 음봉 이제 두 개가 떴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여기 80억이 나와서 이제 먼저 여기서 시동을 한번 걸었단 말이죠. 시동을 한번 걸고 그 자리를 밀지 않고 이렇게 당겼으면 여기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안 나오면 이제 글쎄요, 여기서 나왔으면 이제 가장 깔끔한 거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를 그림으로 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아래쪽으로 쭉 다시 당기면서 밑으로 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내리게 되면 다시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테마가 끝난 건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한 거니까 바람이 더 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내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눈덩이를 한번 굴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를 저장을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고요. 4,900원, 뭐 5,000원 넘어가면 진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5,000원 넘어갔을 때 이제 5,020원이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가 그러니까 투상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태성이 이렇게 올라갔고, 이제 나머지 이제 넥스타일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30분이 돼갔는데, 네, 여기 이 자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참 애매해지네요.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증백 종목이 아니었으면 매매를 더 잘했을 텐데, 증백이라서 매매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베셀이라는 종목은 여기서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는데, 이제 호가창이 좀 다르죠? 그죠? 여기 위까지 올라왔을 때 호가창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쭉 당길 수가 있는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거래대금 이제 100억이 나오겠고, 여기서는 이제 2,500원에 보게 되면 만주가 걸려있다 그러면 2,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좀 전에 봤었던 거는 5천만원씩 이렇게 있는 그런 호가창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호가창보다는 태성이라는 종목이 훨씬 더 좋은 호가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매매를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돈 많은 고수들도 와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게다가 태성은 신용 매매까지도 가능한 자리. 근데 베셀은 증백이라서 매매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미래셋에서도 증백이라서 매매를 더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태성이라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라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넥스타이는 지금 24분이고, 저는 손절한 자리가 이제 있었습니다만, 우선 넥스타이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지금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보이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양봉이 등장하면 일단 매수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볼만 해요, 충분히. 근데 저는 이 종목에 매매가 이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KNS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걸려 있으니까 이미 돈이 들어간 자리가 있고, 특히나 이 두 종목은 미수 매매가 가능한데, 아쉽게도 넥스트아이는 미수 매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데이터로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현재 심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놨다가
매매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대상홀딩스는 앞전에 눌렸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상홀딩스가 여기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쪽이 힘이 굉장히 강하긴 하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느끼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녹화는 진짜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래도 뭐 실전에서 배운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또 다음에 좋은 내용이 있거나 실시간 매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되게 되면 녹화를 또 진행을 하고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편집이 없이 이제 녹화되는 거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